네, 이번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큰 장이 섭니다. 큰 변동성에 한번 대비를 해봐야 될지 필식 김도현 전문가님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영입니다. 네, 저랑은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네, 이번 맞습니다. 주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많이 한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금요일 날 이후에 2거래를 연속해서 시장에서는 수급에 대한 큰 변화들은 없었지만 실제 우리가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확산세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방어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쪽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과 기관계, 이 외국인들이 이제 연속적인 여부를 반드시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핸들링, 그러니까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로 양광을 만들어도 승자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변동성을 키운다라면 외국인들이 한 번 더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기관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라고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매도 우위 쪽, 하락 쪽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좀 듣겠고요.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 시장에서 좀 주도하면서 움직여주긴 했었지만 실제 특징적으로 놓고 보면 오후 막바지에 들어오면서 개인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을 좀 발생시키고 일부 부분과 그리고 급등 시세를 만들어내면서 외국인들은 거기다가 다시 한번 매도로 빠져나오는 흔적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계속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물 시장 쪽에서도 놓고 보면 현물하고 동일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숨어있는 갭 부분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바로 요번에 하락할 때 만들어졌던 이 갭을 메꾸는 정도 수준일 뿐이지 추가적으로 슈팅, 우리가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부분에 보면 중소형주를 봤을 때는 뭔가 강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소대로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가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목요일에 그 얘기를 드렸었지만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러니까 실제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특징으로 놓고 봤을 때 위쪽에 지수하고 다르게 막혀있는 갭을 뚫어낼 생각을 안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는 지금 수급에선 전 방향성이 결정된 것 같은데 현재 일단 종목 힘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매수가 들어왔다면 반복해서 상한가를 풀어버리고 다시 닫아버린 형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고점은 저는 막혀 있다. 이 개파락 부분을 활용해서 시장이 이제 코스피 시장 쪽으로 잠시 말씀 좀 드리면 요 하락했던 요 갭을 메꾸는 과정일 뿐이지 본격적으로 다시 빠르게 올라가기 위한 상승의 눈치는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종목을 보니까 상당히 강하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일단 SOC 관련 쪽으로 이제 그린 뉴딜 표현을 하고 나서 이게 자의적 해석이 빨리 들어왔죠. 그 부분과 함께 이제 재료성을 가지고 강하게 올라왔던 기계업종 중에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두산인프라 쪽보다는 불협화음이 있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좀 쏠려서 들어오면서 오늘 메꾸기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 부분을 좀 맞았다. 그러면 내일 연속적으로 가져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 번은 매도 포인트가 좀 하나가 잡혔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고 순환매 쪽으로 그동안 좀 안 가던 게 하나 있죠. 그렇죠. 딱 보시면 MLCC 쪽, 카메라 모듈 쪽, LG이노텍하고는 좀 다르게 이 MLC 쪽에 못 가던 것이 전일 금요일날 시장을 방어해줬고 추가적으로 갭 띄우면서 역시 꽉 채워가는 모습들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로 방어 쪽은 계속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 부분, 좀 제한적으로 눌림목 부분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박스권 위쪽에서 하단부의 박스권 이후에 다시 위쪽의 등배 쪽에서 박스권이 하나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우리가 4차 산업이라든가 그린 뉴딜 부분과 관련돼서 꽈배기처럼 엮는다고 보면 이 MLCC 쪽 반드시 중소형주까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 좀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KB금융입니다. 실제 이 부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일장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립니다. 현재 기준점에서는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고점이 이렇게 살짝 쪽으로 낮춰졌고 저점 역시도 이렇게 살짝 올라오면서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봉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좀 더 시간의 여유가 있긴 한데요.
금융주에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대장 역할, 시가총액 상위권이다 보니까 KB금융주의 매기세가 좀 들어온 것이 방어인지 아니면 좀 더 올라가기 위함인지를 좀 더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일 만약에 KB금융이 시장에 주도하는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좀 더 확신감을 갖고 하락의 이벤트를 대비하겠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익 나는 종목들도 AS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상한가 마감을 지었던 유니테스트가 전문가님 종목이었네요. 상한가 포함해서 58%의 수익, 그리고 오늘 롯데케미칼도 11% 급등했는데 누적 수익이 15%, 대한유화도 23% 급등했는데 또 32%까지 줄줄이 수익 중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개탄 날이신 것 같은데요? 개탄날 시장이 좋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우리가 미리 좀 쉬어간 종목군들에서 순환매를 잡자라는 관점이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대한유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런 표현을 좀 드렸었어요. 대장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사실 오늘 상승이 그닥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만 생각하면 즐거울 수 있는데 대한유화의 실적이 지금 돌아 나오느냐 또는 성장에 대한 재고가 확실하게 주느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시 이 테마성으로 정책으로 엮이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도 포인트를 좀 잡고 가겠다. 정가상이라도 매도하고 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여기서 아직 그래도 다행히도 확진자가 확대는 되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 부분에서 눌림목 매수는 잡겠다. 오늘 이제 눌림목은 괜찮게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죠. 재택근무 쪽 관련돼서 영리만 소프트램 이 부분 우리가 일단은 관종에 넣어두고 계속해서 눌림목 매수, 추격 매수할 생각 없다. 왜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택근무에 대한 확산 부분이 나와야 되고 실제적으로 계약권들이 발표가 좀 돼야겠죠.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오늘 삼성전자향 부분의 호재가 분명히 미국발에 의해서 나왔는데 확산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특징적으로 나누면 우리가 반도체를 한 두 분류로 나누잖아요.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으로 좀 날려서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내일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 갭 시세를 활용해서 다 때리고 나온다라고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였었어요. 위쪽 부분에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드릴 때 상당 부분을 좀 뚫어내는 반복의 패턴들 그걸 이용해서 순환매가 걸렸다라는 부분과 이 부분은 시장이 미국발의 으름장에 의해서 삼성전자 부분에 반사이 해석되면서 좀 확산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한다면 내일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SOC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설 기계 이쪽으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물 쪽에서는 이미 결정을 좀 지었죠.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시장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겠고요. 또한 차익 쪽에서는 외국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이 관망하고 있는 부분 연속성이 지금 안 나왔죠. 가끔 등점 증상 나오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특징을 잡기는 되게 어려운데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도기를 좀 잡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상승만을 즐기고 있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는 관점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준도 차익과 비차익을 전체를 합산해서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연속적으로 지속된다라면 추격 매수 부분보다는 눌림목 매수 또는 분할 매수만 좀 대응하자. 그리고 매도로 일관하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내일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또 먼저 쉬었던 종목군들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시장에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특징적으로 뭔가 쏠림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인데요. 자, 다시 먼저 쉬었던 상승을 하고 개별적으로 강한 급등의 V자를 만든 다음에 주적으로 하든 고려하여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앞에서 이제 MLCC 표현들도 좀 드렸었죠.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사막 콘덴서 막판부에 조금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매물을 소화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단기 고점 부분을 좀 더 뚫어가는 전략으로 사막 콘덴서 매매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실 이제 호불호가 좀 있죠. 자동차 섹터가 잘 가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들, 듬성듬성 이제 움직이는데요. 완성차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차 효과 부분들은 이제 표현이 됐으니까요. 그 부분 말고 다시 한번 부품탄 쪽으로 만도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간다. 바이홀딩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